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리입니다. 고사성어를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오늘은 무례함과 자만이 들어가는 뜻이 좀 무례한,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자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고사성어 이야기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자씩 결합해서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기고만장이라고 해서 사자성어 보실 때는 두 자씩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기고, 기운기 높을 고, 일만만 기리장이라고 해서 기운이 높고 그 기운 높은 것이 만 길이만큼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화가 났을 때 또는 자기 기세가 너무나 등등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 내는 사람들을 기고만장했다고 하지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양, 기운을 펄펄 뛸 때 또는 화가 날 때도 기고만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자기 것이 다인 양 하는 태도를 또 기고만장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 독불장군을 보시면 홀로독, 안이불, 장수장, 군사군인데 혼자 장군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직역을 하게 되면 혼자는 장군할 수 없지요. 장군이 되려면 내 뒤에, 내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군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쫄병도 하고 대장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혼자 장군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결정하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혼자 장군이 될 수 없다는 직역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들을 혼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을 독불장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하무인이라고 하는데요. 눈안 아래야 없을무 사람인입니다. 눈 아래 사람이 없다. 눈 아래 사람이 없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자기보다 다 이 위에 자기가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안하무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옆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뒤도 봐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자기 앞만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높이만 보는 걸 안하무인이라고 합니다. 내 아래 분명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해버리는 것을 안하무인 이렇게 합니다. 보통 무례함과 자만심의 사자성어들은 없을 무자가 들어갑니다. 그 말은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뜻이고 없는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듯이 되어버린다면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다고 말할 수 없지요. 안하무인도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후한무치도 똑같은데요. 두터울 후 얼굴한 없을무 부끄러울 치입니다. 후한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더라.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더라 해서 얼굴이 두껍다는 말 우리 일상 용어에서도 많이 씁니다. 뭔가 좀 미안함도 없고 좀 뻔뻔하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부탁을 하고 그 어려운 말을 그냥 직언을 팍팍 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후한무치라고 하지요. 얼굴이 두껍다는 것 마음에 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한무치는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사람답지요. 네, 사람답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후한무치라고 하지요. 자, 기고만장, 독불장군, 안하무인, 후한무치. 듣기만 해도 상당히 사람이 무례합니다. 한번 다시 다섯 번째 보실까요? 방향무인도 없을무가 들어갔습니다. 겹방, 같을약, 없을무 사람인입니다. 곁에 사람 없는 듯이 행동합니다. 아까 안하무인과 비슷하죠? 곁에 사람이 있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옆에 어른이 있어도
무시를 하고 옆에 상사가 있어도 쳐다도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을 방향무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상당히 사람들이 개인주의입니다.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도 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세상에서 소통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개인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옆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옆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지요. 저도 경험했고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가지도 않습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니까요. 이 점점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고 문자가 아닌 눈을 보고 표정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참 전화도 안 하고 문자로 하는 세상이니까 안밀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 옷 자체가 방향무인이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무례하게 자만심 있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을 또 방향무인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곡하가세인데요. 구불꽃, 배우락, 아첨알아, 세상세자입니다. 구불꽃, 배우락, 아첨알아, 세상세 두 자씩 보시는데 논어 구절에 있었던 구절입니다. 곡학이라고 하면 구불꽃, 배우락자입니다. 구불꽃, 배우락, 아첨알아, 세상세, 세상에 아첨하다. 자, 학문을 배우는데 바르게 배우지 않고 굽어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학문이 고든 게 있고 굽은 게 있다. 표현이 좀 웃기지만 사이비 같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문을 배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게 하려고 배우고 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배우는 것인데 그 배움으로 인해서 남을 해치게 되고 나를 피폐하게 되는 건 곡학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한테만 유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으로 세상에 아첨해서 자기 삶의 영위만 추구하는 것을 곡하가세라고 합니다. 중국의 원고생이라는 사람이 90세가 되어서도 임금의 선택을 받아서 벼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고생이 늙었는데도 임금이 이제 불러서 정치를 논하고 조언을 할 때 성실하게 임하고 그렇게 해서 임금 옆에서 생을 마감을 하는 신하인데요. 젊은 신하들이 상당히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생이 젊은 신하들에게 한 말이 이 곡하가세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학문을 배워서 세상에 아첨하는 그런 정치는 하지 말라고 큰 조언을 하고 후배나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는 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곡하가세는 배우되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배웠으면 너와 나가 다 같이 이로운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곡하가세도 무례하고 아첨하는 행동입니다. 일곱 번째 교원영색도 공자가 하기편에서 한 얘긴데요. 교묘할 교, 말씀언, 영자가 원래는 명령할 영자인데 여기는 아첨할 영으로 보십니다. 그 다음 택자는 빛색인데 여기서는 얼굴색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색은 아첨하는 얼굴입니다. 교묘한 말을 꾸며대면서 아첨하는 얼굴빛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말 잘하는 사람 많지요. 교묘하게 정말 이것이 사기인데 사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참 포장해서 말을 잘하는 말을 교환이라고 합니다.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아첨하는 얼굴빛으로 아주 간교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진 사람이라고 보기는 드물다라고 했지요. 왜 드물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때로는 모든 사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을 해서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이 다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교원영색입니다. 방향무인도 곡하가세도 교원연색도 다 좋은 뜻으로 쓰는 말들은 아닙니다. 무례하고 자만의 뜻의 고사성어를 7개 배우셨는데요. 우리 한자 배우시는 분들은 성품을 잘 닦아서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무례하지 않고 참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뒤에다가 고사성어 뜻 정리해 놓을 테니 잠깐 보시고요.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저랑 이런 공부 사자성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구독 설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고사성어를 좀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표현한 한자가 뭐가 있나, 고사성어가 있나 6개 정도 배우시겠는데요. 첫 번째 만신창이라고 해서 일만만 몸신, 부스럼창, 상처 이자입니다. 만신, 창이 사자성어 보실 때는 두 자씩 보시면 상당히 편하신데요. 만신이니까 온 몸이, 그 다음 부스럼창, 상처입니다. 부스럼인데 종기 같은 염증 생각하시면 되고, 상처이니까 상처가 났다는 뜻이에요. 온몸에 부스럼과 상처가 있으니까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러면 많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몸이 많이 피폐해지고 힘들다는 뜻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표현 하시죠. 우리 몸이 아주 힘든 상태를 표현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두 번째 살신성인이라고 해서 죽일살, 몸신, 이룰성, 어질인자입니다. 살신, 내 몸을 죽여서 내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라고 해서 논어의 위룡동편에 나오는 문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뜻을 가진 자와 어진 자는 절대 인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 때문에 인을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인을 이루는 사람이 지자와 인자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나 또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이나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어떤 지도자들을 표현할 때 살신성인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하나를 내어놓는 행위들이죠. 쉽게 결단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신성인은 내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떤 쓰임새 있게 희생을 하여 인을 이루는데 기꺼이 바친다는 뜻을 살신성인이라고 합니다. 여담을 좀 하면 살신성인은 상당히 쉽게 결정 내려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 몸을 기꺼이 바친다는 거 쉽지 않죠. 좋은 부모 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사장님과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 쉽지 않은 행위지만 그래도 의미와 목표를 두고 굳굳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밝아지고 좋아지고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신토불이 많이 들어보신 말인데, 어머, 저것도 무슨 사자성어였어? 만든 말이긴 하지만 우리 많이 쓰는 말이어서요. 신토. 우리 몸은 토. 내가 사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지 두 개가 아니다라고 해서 신토불이는 이제 몸과 태어난 땅이 하나다. 내 몸은 내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좋다. 이렇게 해서 신토부리 하지요. 자, 내 몸과 땅은 두 개가 아니다는 직역이고요. 그래서 내 몸은 내 땅에 난 걸 먹어야 된다. 조금 뭐 웃긴 소리긴 한데 한국 사람은 한국 걸 먹어야 되고요. 미국 사람은 미국 걸 먹어야 되는 건데 미국 사람이 한국 걸 먹고 한국 사람이 미국 걸 먹다 보니까 우리 신체의 병들이 많이 서양화되고 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신체에 맞는 음식, 자기가 동양인지 서양인지도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보고 내가 또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성향 체질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거기서 출발한 게 신토불이죠. 내 몸은 내 땅에서 난 걸 먹어야 좋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산품 애용하고 우리 것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피골 상접인데요. 가죽피, 뼈골, 서로상, 이을 접자입니다. 자, 보세요. 가죽과 뼈가 서로 이어져 있다. 너무 말라서 가죽과 뼈가 바짝 붙은 것처럼 보였다 해서 피골이 상접했다는 아주 못 먹어서 빼짝 마른 신체를 표현할 때 쓰죠. 사람이 하루에 3끼나 2끼를 꼭 먹어야 되는데 가난 때문에 못 먹으면 다 저렇게 되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의 사진들을 보면 징병, 징용당했던 사람들 사진 보세요. 얼마나 소말리아 사람들처럼 못 먹어서 말랐습니까? 그런 것들을 피골이 상접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들 안 먹는데 여자들이 많이 말라가는 것도 또 비교하면 피골의 상접이지만, 그건 자기의 의지대로 안 먹는 거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서 말랐을 때를 피골 상접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겠지요. 자, 5번째, 이목구비를 보시면 귀, 눈목, 입구, 코인데요.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입니다. 귀, 눈, 입, 코. 그래서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이목구비가 예쁘다, 이목구비가 어떻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요. 얼굴의 생김새를 한마디로 저 4가지로 표현하는 이목구비라고 하는데, 정말 사람 얼굴을 보면 그것이 예쁜 사람들은 상당히 후천적으로 가꾼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한테 타고난 것이 예쁘기 때문에 그걸 예쁘게 관리만 한다면 참 정말 좋은 복이지요. 최고의 복이죠. 외모를 이쁘게 태어났다는 건. 그래서 이목구비는 얼굴의 생김새, 귀, 눈, 입, 코.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 얼굴을 볼 때 눈을 참 보고요. 다른 건 보지 않고 눈이 참 맑고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이 정말 얼굴에서 프로테이지로 하면 80%? 8할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눈이 소중하고 예쁘고 귀한 것인지 정말 나이 들수록 보는데요.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눈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챙기긴 하는데 정말 눈이 더 소중하니까 더 아끼게 되더라고요. 눈, 또 코, 입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였습니다. 6번째, 신안서판을 보면 몸신, 말씀원, 글서, 판단할 판, 이것도 사람 몸하고 관련되는데, 즉 중국 당나라 때의 관리들을 뽑을 때 신원, 서판, 구절 하나씩을 평가해서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리를 뽑을 때 하는 기준인데요. 지금 말하면 취업할 때 보는 면접이 되겠습니다. 일단 생김새는 어떠한지, 말씨는 어떠한지, 그 사람이 배운 그런 학식은 어떤지, 판단력은 올바로 하는지에서 신원서판 조항에 따라서 사람 관리를 뽑았다고 해서 이것도 몸을 평가하는 거니까 신원서판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집어넣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다 알기는 평생을 가도 모릅니다. 그 사람 단편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몇 분 안에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싶어서 이력서를 쓰고 스펙을 쌓고 영상을 만들고 나를 홍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지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영상으로 만나는 저를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많이 알지 않습니다. 제가 또 어떤 면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원서판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사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사고가 바른 사람은 겉모습으로 또 드러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원서판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의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과 관련한 고사성어들 만신창이, 살신성인, 신토구리, 피골상접, 이목구비, 신원서판 간단하지만 이렇게 주제로도 나눌 수 있구나 한번 보셨습니다. 유익하신가요? 제가 맨 뒷부분에다가 해석이랑 한자 정리해 놓을 테니까 잠깐 보시고요. 구독 설정하시면 저랑 이론 공부 가능하십니다. 구독 설정하셔서 공부 같이 할까요? 감사합니다.